영화의 공명에 대한 영상을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2년 동안 제가 직접 겪어온 변화들과 그 당시 설명했던 부분에 약간의 업데이트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혀를 내리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첫 번째, 혀를 무조건 내리고 있어야 영화의 공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혀를 내렸던 이유는 한국어의 발음이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혀가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혀가 기본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영화의 몇 가지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아래로 내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원에 나오는 귀신의 소리처럼 흉내를 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보컬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피드백을 빌리자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보컬 프라이라 하여 성대를 볶는 행위로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성대에 무리가 가는 방법이라 흔히 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대에 무리가 가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처럼 공기압이 세질 때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그러한 부담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는 단계에서는 이 보컬 프라이라는 것이 힘을 가장 안 들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리를 내는 데에는 음의 피치를 성대의 굵기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아예 안 만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한계점으로 내려간 지점에서 보컬 프라이를 쓰면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노래를 부르시다 보면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극히 저음 노래를 부를 때 저음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왔을 때 보컬 프라이로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는 단계에서 보컬 프라이는 성대를 갈아서 소리를 짜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숨을 최대한 아끼며 힘을 적게 들이고 소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대를 막 갈면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만들려다가 목이 나가는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 공명 영상을 올렸던 3년 전과 지금의 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년 만에 일취월장하여 원어민과 같은 공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조금씩 영어를 말하는 게 편안해지는 것이 한두 달 지나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단기간에 원어민처럼 말해지는 것을 꿈꾸시겠지만, 정작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시는 분들은 원어민이 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서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원어민처럼이 아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대에 맞는 발성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영화 배우의 목소리가 멋지게 들려서 그 배우처럼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고 하여 성대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편안한 음의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비해 영어는 안쪽 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발성을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 말투보다 자연스럽게 낮은 음을 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신의 기본 음보다 내리는 것이 성대에 많이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읽기를 한쪽만 해도 목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영어를 듣고 따라하다 보니 한국어를 말할 때와 영어를 말할 때의 피치가 어느 정도 수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두 언어를 사용할 때 음의 높낮이가 위화감이 없이 전환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나름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영어를 말할 때는 완전 다른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부분을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의 평소 말투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얹어 내뱉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고민한 끝에 영어의 유창함이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자신이 가장 편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편안한 음의 높낮이와 발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영어와 한국어의 발성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 수렴해 있다면 영어를 구사하는데 억지로 성대나 발성을 바꾸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결국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두 언어, 즉 영어와 한국어의 음의 피치를 맞추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콧소리, 즉 허밍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허밍은 평소에 자신이 흥이 날 때 콧노래를 부르듯이 가장 자연스러운 음을 내는 것이므로 그 음이 여러분께 가장 이상적인 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허밍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은 허밍과 피치가 달라지시는 분도 있고 그대로 잘 이어나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허밍과 말할 때의 피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어를 말할 때 음을 내리거나 올려서 오는 목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많이 듣고 따라 말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기간에서 효과를 느낄 수 없기에 마음 급하신 분은 지속을 못 하시는데요. 이 방법이 사실 언어를 익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태자면 한 사람의 발성과 피치만 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의 소리를 따라 해보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따라하기 좀 더 편한 톤, 음의 높낮이, 그리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의 목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카피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므로 성대에 부담 없이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음성을 통해 제가 3년 전에 한국어를 말할 때와 영어를 말할 때 발성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한국어와 영어의 발성이 얼마나 비슷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예를 보며 설명드리자면은 I'm going to the store for breakfast. 이렇게 명사로 정리된 것을 아래 문장에 대입하게 되면 The book that the girl is reading belongs to me가 됩니다. 물론 현재 제가 뱉는 영어가 원어민과 같이 유창하고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 그리고 이 공명 영상의 목표는 제가 저의 소리를 내어 원어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유창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